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서 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꽤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좀 거리를 뒀던 거대 기술 기업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관심이 확 쏠렸어요.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알리바바 주식을 다시 샀다는 소식인데요. 이 결정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같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한 회사가 주식 좀 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투자자들 마음이 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요즘 가장 핫한 AI 기술 트렌드랑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한동안 좀 힘들었던 중국 기술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 전체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아크의 투자가 뭘 상징하는지, 그 뒤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알리바바는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아크인베스트가요, 한 4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알리바바 주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 아크가 굴리는 ETF 두 개 있잖아요. ARKF랑 ARKW. 이걸 통해서 샀는데 총 금액이 한 16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220억 원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 자체만 보면 사실 아크가 운영하는 전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67억 달러 넘으니까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훌쩍 넘죠. 거기에 비하면 뭐 1630만 달러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산해보면 0.2% 정도 될까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금액만 보면 뭐 애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액수보다는 타이밍하고 이게 가지는 상징성인 것 같아요. 2021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몇 년 전에 중국 정부 규제가 엄청 났었잖아요. 미중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술주에서 막 발을 뺐었는데 그 이후 첫 복귀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시장이 이걸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죠. 실제로 그 소식 나오고 나서 알리바바 홍콩 증시 주가가 어땠냐면요. 하루 만에 거의 9% 가까이 급등했어요. 4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죠. 와, 9%나요? 하루 만에? 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아크의 움직임을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는 거고 어쩌면 알리바바를 둘러싼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죠. 몇 년 동안은 쳐다도 안 보던 알리바바인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뭐가 달라졌길래 아크가 다시 돌아선 걸까요? 네, 바로 그 왜 지금인가 하는 타이밍이 이 사건을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아크 이번 결정은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 그 이상이에요. 알리바바라는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기술산업 전체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크가 왜 지금이 딱 좋다고 판단했을까? 그 배경에 있을 만한 주요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 AI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본 것 같아요. 아크인베스트 뭐 잘 아시겠지만 파격적 혁신을 일으킬 만한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알리바바가 최근 보여주는 모습이 아크의 투자 철학하고 딱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AI랑 클라우드요? 확실히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이긴 하죠. 근데 알리바바가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잘하고 있길래 아크의 눈에 딱 들어왔을까요? 그냥 성장률만 높다고 투자하진 않았을 텐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질이 중요하죠.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어요. 이게 미화로 약 4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룹 전체 매출 성장률이 10%였거든요. 그걸 훨씬 웃도는 아주 인상적인 수치죠. 26%대 10%면 확실히 눈에 띄네요. 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성장을 뭐가 끌고 가냐는 거예요. 특히 AI 관련 제품하고 서비스 매출이요. 무려 8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8분기 연속 세 자릿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제 AI 관련 수익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전체 외부 고객 매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서버 빌려주고 저장 공간 빌려주는 그런 인프라 제공, IaaS를 넘어서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AI 솔루션, PaaS, SaaS 쪽으로 사업 구조가 성공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통이첸원이라고 이걸 기반으로 한 여러 기업용 AI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 클라우드 서비스를 넘어선 거예요. 기업들이 진짜 비즈니스 문제를 풀고 혁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고수익 기술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피벗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항상 기술의 변곡점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냥 양적으로만 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AI 플랫폼 기업으로요. 그 가능성에 베팅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몇 년 동안 알리바바 발목을 잡았던 그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요.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 걸까요?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아크 같은 투자자들은 예전보다는 규제 환경이 상당히 안정화됐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크가 다시 들어왔다는 건 한 2, 3년 전에 빅테크 기업들 막 규제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거의 공포에 질려서 중국 시장 떠났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훨씬 줄었다고 믿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물론 미중 갈등 같은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언제든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들을 막 무조건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 같은 전략적인 기술 분야는 오히려 좀 지원해주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장을 좀 독려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다른 외국계 투자기관 몇몇도 조심스럽게 중국 기술주 비중을 다시 늘리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아크의 투자도 이런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주가가 너무 싸다. 뭐 이런 거요. 가치 투자 관점. 네,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비대칭적 베팅, 에이스메트릭 벳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에 비해서 떨어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알리바바 주가가 주가 매출 비율, PSR 기준으로 보면 한 3.3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3.3배요? 네, 이게 과거에 알리바바가 막 고성장할 때는 15배도 넘었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다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좀 낮은 편이고요. 물론 옛날처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어렵겠죠. 경쟁도 훨씬 심해졌고 중국 경제 자체도 좀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AI하고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다시 보겠죠. 그렇죠. 시장이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재평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원래 좀 시장에서 소외됐거나 저평가된 혁신 기업의 변곡점을 잘 포착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알리바바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강력한 AI 성장 엔진은 달았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게 아크 입장에서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게 훨씬 많은 그런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방 위험은 좀 제한적인데 성공하면 상승폭은 클 수 있는 그런 비대칭적인 보상 구조가 봤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첫째는 강력한 AI와 클라우드 성장 잠재력, 둘째는 안정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셋째는 현재 낮은 주가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 구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크가 4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크가 움직였습니다. 이 모델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아크 따라서 지금 알리바바 주식 사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크의 투자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해야 할 지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보다는 시장 분위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 투자는 적어도 아크처럼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알리바바의 미래 전략, 특히 그 AI 중심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예요. 신호로 받아들여라. 네. 하지만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각자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아크의 판단이 항상 맞았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의 고위험 고수익 추구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봐야 할까? 어떤 점들을 좀 점검해야 할까? 핵심은 알리바바의 실행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전망을 내놔도 그걸 실제 재무 성과로 꾸준히 보여주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실적 보고서에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아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률은 당연하고 더 중요하게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봐야 하고요. AI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클라우드 사업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지 봐야 합니다. 또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 중이라는 그 추론칩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전략적인 잠재력을 지속 가능한 재무 성과로 바꿔내는 능력,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쇼미더머니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계획만큼 중요한 게 실행력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닐 거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위험 요인들도 남아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변동성은 꽤 클 거라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중국 전체 거시경제 상황이 아직 좀 불확실해요. 부동산 문제라던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알리바바 핵심 사업인 전자상 거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규제 환경이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예측 못한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내부 경쟁 환경도 절대 무시 못하죠. 특히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그 PDD 홀딩스, 핀도도 운영하는 회사요. 저가 공세가 정말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음식 배달이나 로컬 서비스 강자인 메이투안하고의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알리바바가 점유율을 어떻게 지키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알리바바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부드러운 흐름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회도 있지만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번 아크의 투자를 계기로 해서 알리바바를 둘러싼 시장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막 규제 리스크나 성장 둔화 우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AI나 클라우드 중심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쪽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게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알리바바에 대한 시장의 주된 대화 주제가 확실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 관련 뉴스는 거의 다 중국 규제 당국하고의 갈등, 창업자 마윈의 행방, 그리고 경쟁 심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투자자들 관심도 주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쏠려 있었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자상거래 수익성 압박이라든가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불확실하다던가 이런 기존의 위험 요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무게중심은 점점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 그리고 아크투자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환심 회복,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AI, 그리고 자체 반도체 설계 능력 강화 같은 분야에서 실제로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알리바바에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아크투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4년 만에 알리바바 주식을 다시 샀다는 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 그 배경에는 첫째, 알리바바가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성장성, 그리고 단순 인프라 제공자로 넘어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 둘째, 과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중국 규제 환경이 좀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졌다는 인식. 셋째,
현재 주가가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에 비해 하방 위험은 낮은 매력적인 비대칭적 베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투자를 무조건 따라해야 할 매수 신호로 보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와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결정은 결국 각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야 하고요. 특히 앞으로 알리바바가 AI 및 클라우드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해서 실제 성과로 보여주는지, 그 실행 능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 상황이나 규제 리스크, 치열한 경쟁 같은 변동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룬 알리바바 사례를 넘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크의 이번 결정, 이게 알리바바처럼 기존 주력 사업에서 벗어나서 AI 같은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려고 애쓰는 다른 많은 거대 기술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나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시장은 그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번 투자가 시장이 이제 전통적인 성장 섹터가 아니라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더 큰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